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로 인해 울산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상이, 한국은행과 울산연구원 등이 지역경제 회복과 혁신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은 조선업 수주 불황으로 인해 2016년부터 경기 악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경제 회복과 혁신을 위해 경제와 노동, 금융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울산 경제 혁신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투자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새로운 울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의 강력시도 위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하는 위기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회의에서 다양한 혁신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경제와 고용을 총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I 기반의 경제 고용 통합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연장 근로 시간 완화 등 각종 규제 혁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는 전기차 공장 신설, 조선은 첨단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는 수소와 원전 관련 산업 등 3대 주력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팬데믹 기간에 이루어진 조건 없는 기업 지원을 축소하고 신성장 부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선박 수주 급증에 따른 인력 확보 지원과 고부가가치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경제 혁신 추진단에서 나온 제안들을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내년도 보통교부세 1,000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울산이 조선업 불황 등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울산 수출이 2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3.1% 증가한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수출이 113.6% 증가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34.7%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수입도 47.1% 증가한 가운데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으로 원유 수입이 78.1% 늘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학생 응원단을 운영합니다. 응원단은 초중고 42개 학교에서 8,200여 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학생 응원단은 20개 종목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 응원단에 버스 임차료와 간식비, 응원 도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3회 전국체전과 42회 장애인체전에서 무료 간식소가 운영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고려아연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지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시 지회 등과 무료 간식소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3천만 원을 후원하고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커피와 차 등의 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외식업중앙회는 장애인체전 기간에 선수단을 대상으로 짜장면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특별 치안 안전 활동에 나섭니다. 울산경찰청은 개 폐회식이 열리는 울산 종합운동장 등 주요 경기장을 중심으로 각종 테러와 비상 상황을 가정한 모의 테러 훈련과 대책회의 등 단계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전국체전이 치러지는 전 기간에는 울산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경찰 상황실을 운영해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울산시의회 조직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정칠학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올 하반기 조직 개편 시 시회 내 인사교육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8급 정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직급별로 적정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6명을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의회 조직 운영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서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의 한 주민단체가 울주군이 남는 예산으로 조성하려던 1,000억 원의 기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묶어둬서는 안 된다며 속히 3차 추경을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해당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울산 중구 문화제 야행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울산 동헌과 울산 읍성 그리고 병영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울산 중구 문화제 야행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로 2회째 열리는 행사로 야간에 도심 속 문화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기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야경, 야로, 야사 등 밤의 문화재를 즐기는 8가지 이야기를 주제로 조선시대 수령이 가져야 할 7가지 덕목인 수령칠사를 새롭게 재해석한 20여 가지의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휘발유차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듯이 수소차는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충전하죠. 울산에는 현재 2,000대가 넘는 수소차가 있는데요. 그동안 전국에서 충전소의 수소 가격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공공요금 인상과 함께 수소 가격까지 인상되면서 친환경 수소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산에는 현재 2,000대가 넘는 수소차가 있습니다. 수소차는 공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적은 연료로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수소차로 교체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상용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20%가 올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15일 수소 공급업체들이 국제유가 급등을 이유로 수소가스 공급 단가를 올리면서 킬로그램당 5,000원이었던 단가가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정한 요금을 유지해오던 울산 지역 충전소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낮았던 울산 지역 충전소의 킬로그램당 수소 단가 역시 지난달 7,000원대에서 이달에는 8,0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거 내가 구입할 때 2021년도인가 이러면 수소값이 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때 7,000원대에서 6,000원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요거로 이래 오르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충전소들의 경영난을 우려해 가격 인상을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상황. 적지 않은 인상폭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의 수소 경제는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 플랜트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김문현 박사는 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최근 수소 승용차는 전기차에 밀리고 있지만 상용차 중심 개발은 가속화되는 등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경우 그동안 수소 충전소 확대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배관망 확충 등에 집중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소 생산 부문이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은 수소 관련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는 강점을 활용해 수소 생산 관련 그린 플랜트 산업을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에 실시되는 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시와 구군, 체육 관련 단체에 안내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운동 기간 기부 행위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운동 등을 금지하는 사례를 안내했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내용 등을 전했습니다. 또 당선인이 위탁 선거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출마할 후보자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선원을 최소화하는 선박 자율 운항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미국 선급협회로부터 선박 자율운항 4개 분야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인증을 통해서 완전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박 바닥에 기름과 함께 섞여 있는 폐수를 불법 배출한 외국 선박이 사고 발생 6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울산항 일반부두에서 250제곱미터와 20제곱미터 넓이의 유막을 발견하고 긴급 방제 작업을 벌인 뒤에 추적에 나섰습니다. 추적 결과 외국 선적의 2,400톤급 특수선 A호에서 불법 배출한 선저 폐수인 것으로 확인하고 사고 발생 6일 만에 이 선박의 외국인 기관장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기름 성분 조사 결과 이 선박에서 바닥에 고여있던 선저 폐수 400리터가량을 해상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단풍이 절정기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9월에서 11월까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평균 350건으로 전체 월 평균 340건보다 많았고 특히 10월에는 363건이 발생해 연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10월 한 달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 축제와 행락지 주변에서 불시 음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유족들에게 화랑무공 훈장 전수식을 가졌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어제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6.25 전쟁 당시 조국 수호에 기여한 고 이두진 중위에게 금성 화랑무공 훈장을, 고 최차갑 병장은 무성 화랑무공 훈장을 전수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오는 2027년까지 6.25 전쟁 무공 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아직까지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붓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6살 된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술병으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가 12회 전국 상업경진대회에서 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2학년 정지훈 양이 금융실무 종목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이혜지, 황은 양이 호텔 식음료 서비스 실무 종목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또 김지수 양이 회계실무, 박예은 양이 창업실무, 최지원, 허은서 양이 금융실무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